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느바보다는 약간 물브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로 보시게 된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물브가 아직까지는요, 제 딴에 표본이 좀 덜 쌓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세부지표라고 써있는 데다가 다 비워놨거든요. 왜냐면은 선발 투수들이 지금 로테이션을 한 3바퀴도 안 돌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것도 스탯인데, 이건 좀 빠따 지표예요. 빠따 지표.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은 그냥 팀 이름, 홈팀이나 원정팀 위아래로 적혀 있고, 위에 적힌 것처럼 OPS, 올 시즌 OPS 디트로이트가 27등, 텍사스가 7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수치고, 그리고 컨디션 OP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일 이 경기가 2시 경기예요. 그래갖고 낮 경기란 말이야.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이 디트로이트가 내일 존 그레이 우한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우한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할 때 디트로이트의 OPS가 550으로 27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안 좋은데 수치 자체는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또 더구나 낮 경기일 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는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OPS가 479라는 거죠. 그야말로 개판이 된다는 거다. 반면에 텍사스는 올 시즌 OPS 7등 팀이지만은 KC 마이즈 우한 투수입니다.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732, 변화가 크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순위는 떨어진다. 그리고 낮 경기 때도 텍사스가 썩 좋지는 않다.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 때 지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팀 다 OPS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는 불펜 방울. 지금 디트로이트는 전체 불펜 1위, 텍사스는 23등 수준으로 양팀의 불펜 차이는 꽤나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거고, 비슷하게 밑에 있는 팀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내일 그 좌완 웨더스를 상대를 하는데, 좌완 상대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프트 어웨이 앤 나이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뒤쪽에는 표본이 없어갖고 그냥 안 적었어요. 표본이 너무 한 20타석밖에 안 돼가지고 의미가 없다 싶어서 안 적었고, 어쨌든 이거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표, 올 시즌 이제 제가 물건을 중심적으로 할 때는 이거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지금은 아직 표본이 안 쌓여서 좀 힘들고 그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보는 방법 살짝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디트로이트 대 텍사스, KC 마이즈 대 존 그레이인데, 여기 왼쪽 오른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어떤 투수인지. KC 마이즈는 2018년 1픽 출신이고 지난 2년을 토미전 수술 때문에 날렸다. 올 시즌 포심은 98마일 정도, 상당히 잘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 원래도 디트로이트의 주목받는 선발 로테이션들 가운데 연건 4인방 중에 한 명이죠. 그 중에서도 KC 마이즈나 스타릭스 쿠발 이런 애들이 고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복귀하고 나서는 방울 4.82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존 그레이 2023년 5월까지 2점대 방울 보여줬었고, 후반기 때 굉장히 못했었다. 그리고 커리어 내내 홈이든 원정이든 밤이든 낮이든 좌타자 상대 우타자 상대 편차가 별로 크지 않은 투수다. 이 친구는 옛날에 콜로라도 시절에도 얘가 홈에서도 개쳐맞는데, 쿠어스에서도 개쳐맞는데 쿠어스를 벗어나도 개쳐맞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온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텍사스 가자마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좀 이닝도 그렇고 썩 두드러지진 않는다. 일단 그런 얘기는 해보고, 저는 이 경기를 주목을 하면서 양팀 선발 투수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빠따상으로는 양팀 다 개판인데, 그냥 저는 일단 7.5 정도는 오바가 날만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양팀 다 빠따가, 디트로이트가 특히 별로고 텍사스도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OPS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7.5 얘네들한테 7.5 기점 주는 건 좀 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이건 텍사스가 일찌감치 KC 마이즈를 터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모습 보면은 못할 거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미네소타,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대 크리스 페덱. 자, 여기는 이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작년에 전반기 때 처망하고 후반기 때 졸라 잘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규 시즌 초반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크리스 페덱 부상으로 지난 3시즌 동안 40이닝밖에 못 던졌다. 이런 패스트볼 같은 거 구속 잘 나오고 체인지업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올 시즌은 그 이닝 자체가 지금 한 2경기 동안 4이닝 2실점, 4.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많이 던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이 친구를, 물론 잠재력은 있다고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저 정도 던지는 친구들은 많거든요.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뭐 1라운더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수준인데요. 올 시즌 활약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빠따 차이, 볼티모어 빠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지만은 미네소타는 빠따가 거의 뭐 꼴찌 수준이다. 이게 생각보다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 페덱 같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에서 OPS나 그리고 우한 상대 홈 밤 경기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불펜 방어율도 그렇게 썩 많이 굴리는 것도 아니고 빠따 차이는 꽤 나는 편이고 선발 투수도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볼티모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2023년에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좌타자한테는 개쳐 맞았고 우타자한테는 한 667 정도로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긴 봤습니다. 내일 미네소타에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고전할 만한 좌타자가 누가 있냐. 일단 뭐 줄리엔, 키릴로프, 그리고 맷 월너, 트위치 히터, 윌 카스트로라든지 산타나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미네소타 빠따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냥 그걸로 그냥 퉁치려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도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잘 막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볼티모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언더오버는 안 갈 것 같고. 일단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 지금 마이애미 빠따가 가장 안 좋은 수준입니다. OPS 뒤에서 2등. 샌프란시스코도 안 좋은데 그래도 마이애미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특히나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표본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좌완 상대로 원정에서는 꽤나 이런 OPS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다. 시즌 평균 OPS에 비해서 좌완 상대로 원정에서 OPS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팀 다 불펜은 최악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조건만 봐도 자 웨더스도 이 친구도 꽤나 주목받는 투수이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이고 조던 힉스는 대놓고 그 원래는 이제 좀 불펜 자원이었다가 선발 전환을 하면서 이런 구속 같은 것들을 깎아먹긴 했다. 원래는 이 친구가 보시다시피 최고 105마일을 찍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싱커를 주무기로 96마일 정도, 평속이 96마일 정도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조던 힉스의 모습은 현재까지는 놀랍다. 그런 얘기들 해볼 만한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제구를 잡은 게 굉장히 커요. 원래 힉스 하면은 제구가 문제인데 지금 선발 3경기 동안 볼넷이 3개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제 볼넷이 마탱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다. 라이언 웨더스 나름대로 옛날에 좀 주목 좀 받았었고 마이애미 이런 여러 좋은 선발들 많은 팀인데 웨더스가 주목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쓸만은 하다. 현재까지 본 모습은 그래도 선발 차이도 힉스 쪽이 괜찮아 보이고 이 샌프란시스코가 좌투수를 잘 공략을 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양팀 다 그리고 불펜은 개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을 일단 좋게 보고 있네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천사. 이건 별로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데 원래 에런 시발레가요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선 졸라 잘했어. 이번 2023년 클리블랜드에서 2.34 찍고선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템파베이로. 그랬는데 5.36으로 졸라 못했었죠. 근데 지금 시즌 선발 등판 3경기 동안 17이닝 2.12 좋거든요. 작년 클리블랜드에서 보여주던 딱 이런 영입했을 때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가 그리고 밤 경기인데 커리어 내내 낮보다는 밤에 잘했고 그리고 통산 이제 볼넷 같은 것들도 컨트롤을 잘해준 편이었다. 이닝 대비해가지고 볼넷은 적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하고 딱 템파베이에 어울리는 선발감이죠. 작년에 잘했던 뭐 애플린 같은 애들 생각나는데 어쨌든 저는 괜찮은 선발로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템파베이에서 에런 시발레 정도면은. 반면에 이제 그 호세 소리아노 이 친구는 일단 올 시즌에 3이닝 4이닝 던지고 있는데 구속은 좋아. 근데 그냥 구속만 좋고 뭔가 좀 뭐랄까 그냥 많이 쳐맞는 느낌? 그냥 그런 것들 얘기할 만한 것 같네. 이닝 소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도미니카 출신으로서 그런 친구들은 좀 흔하죠 사실. 적당히 구속 잘 나오고 많이 천만원 애들은 흔합니다. 뭐 워싱턴의 호한 아돈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풍기는 느낌이에요. 그 천사가요 생각보다 빠딱 괜찮아. 천사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보면 OPS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OPS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본도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 최소한 지금 한 150타석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천사 빠따를 믿을만 하다. 반면 그 템파베이 지금 뭐 OPS 순위 20등 우한 상대로 홈이든 밤이든 전부 다 19, 20등 빠따는요 천사가 낫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템파베이가 지금 불펜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 물론 제가 아까 이게 그 쿠어스에서 불펜 데이 돌리다가 엄청 쳐맞아갖고 좀 거품이 낀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템파베이 불펜이 작년 같지는 않다. 뭐 천사 불펜을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뭐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이런 마무리 같은 데 얘기할만 하지만은 그 외에는 딱히 뭐 눈에 들어온 거 많이 없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오바 정도? 오바를 가는 거는 이게 에런 시발레가 조금 이닝도 적고 적당히 점수를 먹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올 시즌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털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긴 합니다. 토론토 대 양키스. 자, 키쿠치는 그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 내내 양키스 상대로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4월 6일 날도 양키스 상대로 5.1이닝 무실점을 한 바가 있었고 양키스한테 통산 2.16입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로돈도 얘가 뭐 토론토를 상대로는 경기를 안 했어요. 양키스 소속으로는. 근데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올 시즌 1.72 3경기 동안 이닝 소화는 얼마 못했지만은 기록 자체는 확실히 나아지긴 했다. 자, 먼저 키쿠치인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제가 빨간색이 좋은 거고 그 파란색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지표가 빨간색으로 많이 솟아 있습니다. 저한인데도 95마일급의 이런 패스트볼 구사하고 브레이킹볼 이런 브레이킹볼 런 밸류도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각종 지표들 뭐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게 year 말 그대로 매해 매년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당연히 빨간 게 좋은 거고 파란 게 안 좋은 건데 자 보면은 물론 올 시즌은 얼마 안 하긴 했습니다만 2022년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BRL 배럴 타구 비율 EV 이스트 벨로시티 뭐냐면은 키쿠치가 던진 공을 상대 빠따가 쳤을 때 그 공이 날아가는 속도 그걸 이스트 벨로시티라고 해요. 말 그대로 타구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히트 상대 타자가 키쿠치의 공을 쳤을 때 그 타구가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 그걸 하드히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적어야지 좋아. 근데 얘는 하위 1%였다.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그 퍼센티지입니다. 상위 몇 퍼센트냐 뭐 그런 건데 뭐 말 그대로 1% 졸라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새끼였는데 올 시즌 2024년 되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눈에 찌게 이런 이스트 벨로시티라든지 하드히트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이런 걸 얘기하면 하고 뭐 통산 좌타자한테 6사를 우타자한테 829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양키스는 이 우타자들 특히 밀어치는 우타자들한테 유리한 구장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키쿠치는 통산 양키스 상대로는 꽤나 잘 막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합니다. 어쨌든 분석상으로는 키쿠치가 여러 지표적으로는 양키스를 꽤 잘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고 자 로돈 이런 친구죠. 얘도 지금 패스트볼 런밸류는 좋아. 그 좌완인데 95마일 최고 한 97, 8마일까지 나오는 그런 투수인데 얘가 던지는 구종들이 맨 위에 이게 포심이거든요. 포심 구사율이 작년에 60%, 재작년에 61%, 올해는 뭐 56%로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패스트볼 구사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볼게요. 이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얘가 구사하는 구종들의 구종 가치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런 밸류라는 거는 해당 구종이 어느 정도의 이런 가치가 있냐 이런 건데 보면 빨간색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2021년, 2022년 한창 잘 나갈 때 화싹 시절에 페스티벌 구종가치, 슬라이더 구종가치가 둘 다 26, 12 그러니까 거의 한 38점가량을 벌어다 줬다 막아줬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2022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는 포심이 22점 슬라이더가 9점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런 원투펀치를 갖고 있는 선수였다. 근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뭐 구속 같은 건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모르겠어. 포심 런밸류가 상당히 떨어졌다. 근데 그나마 올 시즌 조금 봐줄만한 정도이긴 하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만 한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만 한 건지 로돈 이 새끼가 절치부심하고 좋아진 거지. 왜냐면 워낙에 부상도 많고 내구성도 안 좋고 이닝 소화도 그렇게 썩 잘해주지도 않고 이런 친구여가지고 양팀 선수들 다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뭐 내일 경기 양키스 쪽에다가 언더로 보기는 해요. 그거는 뭐 빠따 차이도 있고 보시다시피 빠따 차이도 있고 이런 불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상으로는 양팀 다 뭔가 좀 믿을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올 시즌 자체는 출발이 나쁘진 않은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승패 방향성은 양키스 쪽을 조금이라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빠따는 거기서 거기기는 해요. 저는 매치 대 피츠버그는 뭐 여러 가지 찾아왔지만요. 이 경기는 저는 배팅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퀸타나는 최근 2년 동안 좀 살아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호세 퀸타나는 그전 2년 동안 2022년, 2023년 이때 보면은 배럴 타구 억제력이라든지 이스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런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있는데 여기입니다. 세 가지 지표에서 2018년부터 해갖고 한 3년 동안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 2022, 2023 이때는요 상당 수준 회복을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투구 내용이 좋아졌다 이런 건데 그냥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퀸타나가 재작년에 2점대, 작년에도 3점대 초중반 이 정도로 잘 막았습니다. 괜찮은 투수라는 거고 제러드 존스는 올 시즌 진짜 혜성같이 나타난 투수인데 97말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인데도 9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 시절엔 얘가 볼넷이 꽤나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그 3경기 18이닝 동안 2개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런 볼넷이 뽀록이 좀 터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원래는 제구가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닌데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볼넷이 꽤나 적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경기는 보시다시피 지금 매치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일 때 이런 것들 OPS 안 좋고 피츠버그 사실 양팀이 빠따는 거기서 거긴데 그나마 피츠버그 쪽이 빠따 지표는 좋게 찍히긴 합니다.
그냥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는 안 갈 것 같고 양팀 다 불펜도 비슷하고 지표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싹 대 켄자. 화싹은 지금 빠딱 꼴찌죠. 근데 내일은 에릭 페데 그리고 켄자는 브래디 싱어가 나온다. 에릭 페데는요 옛날에 워싱턴 시절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 크보 오기 전에랑 비하면은 구속이 2, 3마일이 줄어들었고 크보에서 이제 스플리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크볼 장착을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에릭 페다가 지금 물부 복귀 이후에 나쁘지는 않아요. 방어율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 상태이다. 근데 지금 뭐 내일 에릭 페데 등판이 취소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페데가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원래 켄자시티 좋게 봤거든요. 싱어도 얘가 2022년에는 켄자 에이스였다. 근데 작년 들어서 구속이 1.5마일 정도 감소를 하면서 좀 못해졌어. 또 얘가 올 시즌 보면은 브래디 싱어가요. 이런 점들, 이런 구사하는 구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갑자기 지금 포심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포심을 거의 안 던졌는데 포심 비율이 지금 한 2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싱커, 투심 비율은 줄었다. 그러니까 투심이랑 포심을 둘 다 조화롭게 쓰고 슬라이더는 여전히 많이 던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나아진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줬던 게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네. 그래서 투수 리스크. 에릭 페데가 나쁜 선발은 아니지만 내일 화싹은 페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브래디 싱어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여태까지 모습 자체는 물론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 켄자시티의 이런 전력도 괜찮고 왼쪽 아래 보면 양팀의 빠따 차이도 꽤나 심한 편이죠. 하지만 켄자는 우한 상대 원정 이런 데선 좀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점 이런 게 있긴 하나 워낙에 화이트삭스가 빠따가 개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켄자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샌디에이고 여기도 선발들이 꽤 치는 애들이에요. 웨이드 마일리 나이 많이 먹었는데 웨이드 마일리는 스스로 본인의 활로를 개척한 케이스입니다. 얘가 제가 뭐 여기에 커리어 P 오피스 좌타자 상대로 637 우타자 상대로 766으로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한 편이었었다. 근데 샌디에고는 하필이면은 그 팀에 좌타자가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샌디에고는 좌타자가 이제 크로네워스 그리고 이제 스위치 더 프로파 말고는 대부분이 우타자야. 그래가지고 웨이드 마일리가 내일은 본인의 강점인 좌타자 상대로 강했다 이런 것들을 썩 선보일 만하진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낮 경기보단 밤 경기 때 조금 못했었고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거 18년도부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즘에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 커터입니다. 커터. 근데 이 커터를 특정 시점 2018년부터 많이 썼어요. 보시면 이렇게 커터가 2017년에 14.3% 비중인데 갑자기 2018년부터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싱커 같은 거나 포심 같은 것들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커터 중심으로 변화를 하면서 18년 이후부터는 방어율이 3.42예요. 586이니라는 꽤나 긴 표본 동안 방어율이 3점대 중반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얘도 이거 봐야죠. 보면은 2018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배럴 타구 비율, 리스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빨간색이죠.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웨이드 마일리는 그 커터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부터는 상당히 좋은 투수로 변모했다. 물론 이 친구가 좀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안정성이 뛰어난 투수는 아니에요. 나이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미러키에서 한 자리 할만하다. 안 그래도 지금 미러키가 코빈 번스도 이적했고 우드러프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그래갖고 프레디 페라타나 마일리의 어깨가 참 무거운데요. 그래도 생각보단 잘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네. 그리고 이제 뭐 상대팀 딜런 시즈도 얘기할 만한 게 있죠. 딜런 시즈도 비슷한 거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친구 일단은 페스티벌 구속이 한 96.5마일로 굉장히 좋은 투수고 포심 46%, 슬라이더 40.4%로 투피치 투수입니다. 구속 같은 거 보면은 작년에 좀 못했잖아요. 화싹에서 보니까 얘가 재작년에 비해서 2022년에 비해서 페스티벌 구속이나 슬라이더 구속이 한 1.5마일, 1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구속도 잘 안 나왔다는 거거든. 근데 올 시즌에는 보면은 구속 같은 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슬라이더나 그 포심 구속이 한 1에서 1.5마일 정도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좋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고 작년에는 좀 이제 원래 얘의 문제도 그 제구죠. 딱 그 스넬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시즈도 그 화싹 시절에는 볼넷 문제가 꽤나 있었고요. 그리고 바빕 말 그대로 이건 운빨이라는 건데 이 바빕은 약간 운적인 요소인데 바빕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작년엔 좀 운도 안 따랐고 화싹에 이런 안 좋은 수비 지원도 못 받았고 그래갖고 저는 샌디에고 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태 뭐 시즌 보여준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출발 자체는
6.16으로 이닝도 최근 두 경기 동안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괜찮은 편이고, 저는 이 경기 원래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었는데 워낙에 지금 미러키 빠따가 좋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러키가 OPS도 전체 2등 8349, 우한 상대로 홈에서 866, 밤 경기일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샌디에고도 올 시즌 OPS 5등 팀인데 좌한 상대로 원정에서 74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를 가기가 조금 깨름칙히 졌어요. 저는 선발 투수상으로 양팀 다 내용이 괜찮은 애들이다. 다만 마일리는 이닝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불펜도 상태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원래 이 경기 언더를 가려고 했으나 그냥 패스하기로 마음 먹었다. 원래 제 생각은 언더인데 조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스턴 대 애틀랜타, 이건 좀 가볍게 얘기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저 헌터 브라운은 리그 최악의 투수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얘는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매 시즌 데뷔 시즌 때가 구속이 가장 잘 나왔었고, 그 다음 시즌 그리고 올해 거듭하면서 구속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원래 얘는 그 고속 슬라이더 커터가요 엄청 많이 꺾이면서, 커터가 거의 뭐 슬라이더냐 커터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96마일짜리 슬라이더는 없는 공이잖아. 사실 96마일짜리 슬라이더는 없는 공이라서 커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뭐 훌륭한 공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근데 지금 올 시즌 보면요, 헌터 브라운이 7.2이닝 동안 방어율이 16.43, 말 그대로 7.2이닝 동안 14자책점, 되게 안 좋아요. 이 친구가 땅볼 투수여가지고 그래도 홈런은 조금 덜 맞긴 했는데 일단 지표가 좋지가 않다. 근데 내일 상대 애틀랜타다. 그리고 내일 애틀랜타 뭐 레이나도 로페즈, 원래는 불펜 투수였는데 선발로 전환을 했죠. 지금 애틀랜타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나쁘지 않다. 지금 두 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선발로 뛰다 보니까 불펜 시절보다는 구속이 3마일가량 떨어졌다고는 해요. 원래 98마일 평속으로 던지다가 지금은 95마일이 평속이다. 그리고 포심을 65%, 말 그대로 패스트볼을 굉장히 많이 던진다.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거 종종 섞는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친구도 볼넷이 문제고요. 선발 전환 이후에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다. 두 경기 동안 그냥 자책점 1점밖에 안 되니까 6이닝 먹어주면서. 선발 차이도 굉장히 큰 경기이기도 하고, 휴스턴이나 애틀랜타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빠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차이는 있는 편이다. 그리고 불펜 방어 이런 것들도 휴스턴보다는 애틀랜타가 낫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애틀랜타도 좋게 보고, 다만 뭐 아쿠냐 같은 애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휴스턴보다는 애틀랜타를 좋게 볼 여지가 많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도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브라운이 조금 리스크가 커 보여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싶고, 로페즈도 생각보다는 좀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아닌가. 휴스턴의 빠따 정도면은 로페즈를 좀 괴롭힐 만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솔직히 로페즈가 지금 두 경기 동안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품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휴스턴의 빠따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애틀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세인트루이스, 시어스가 이제 오클랜드 에이스고, 랜스리는 고향팀으로 돌아갔다. 랜스리는 원래도 페이스트볼 위주 투수인데 싱커까지 더해지면서 페이스트볼 구사율이 거의 한 85%, 말 그대로 페이스트볼 위주의 그 포심이나 싱커 이런 거만 주구장창 던지는 투수예요. 쿼터도 던지고 매년 구속이 하락 중인데 작년부터는 볼넷도 많아졌다. 이거는 근데 뭐 원래는 볼넷이 적은 투수인데 랜스린이 이게 워낙에 좀 위기를 많이 맞다 보니까 안타도 많이 맞고 홈런도 많이 맞고 그냥 상대팀한테 타석을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볼넷도 많아진 케이스인 것 같고, 작년에 44홈런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5번째로 선발 투수가 그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맞았던 역대 5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홈런에 참 취약한 그런 선수인데, 오클랜드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 시즌 홈런 페이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홈런 거의 한 뒤에서 한 4등 정도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은 15홈런 중위권 정도는 치고 있어요. 오클랜드에 빠따가 나쁘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오클랜드나 세인트루이스나 지금 오피스상으로도 굉장히 별로고, 특히 오클랜드는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그리고 밤일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오피스가 굉장히 낮아진다. 랜스린이 만만한 투수이긴 한데 그래도 다저스 이적 이후에도 막 이닝 이팅도 해주고 홈런이 아니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랜스린이 제가 옛날에 랜스린 팬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에요. 작년 모습은 처참했지만은. 그리고 시어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6.1이닝 1피안타 굉장히 잘해준 적이 있긴 했는데 얘도 피홈런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172이닝 동안 34피홈런, 피홈런이 조금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그래도 오클랜드 에이스는 에이스죠. 저는 뭐 이 경기 원래는 선발 쪽은 시어스가 조금 낮고 빠따 둘 다 별로고 불펜 같은 거 오클랜드가 생각보다 괜찮고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기엔 난 랜스린이 그렇게 안 털릴 것 같아. 그래갖고 이 경기는 좀 배팅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오클랜드 좋게 보신 분들은, 시어스를 믿으시는 분들은 오클랜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랜슨이 생각보다 작년보다 괜찮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자 로건 길버트, 여기 제가 최고 수준의 익스텐션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로건 길버트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자 익스텐션이라는 지표에서 100, 말 그대로 그 최상위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리그에서 말 그대로 익스텐션 1등이라는 건데, 익스텐션은 투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는데 이게 어느 집에서 이렇게 딱 릴리즈 포인트를 놓느냐 이거야. 길버트가 키가 202m에 달하는 투수고 팔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갖고 이 마운드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을 뿌리는 지점, 이게 공을 앞에서 뿌릴수록 타자한테, 이거 딱 본 타자한테 구속도 최대한 유지돼갖고 빠르게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도 낙차 같은 것도 덜하고, 그런 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마운드 기준으로 얼마나 앞에서 릴리즈 포인트를 놓느냐, 이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길버트는 키도 워낙에 크고 팔도 길고 이런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익스텐션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투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구속도 95.4마일이고 이렇긴 한데 익스텐션이 워낙 좋다 하지만 구위는 썩 좋지는 않은 편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럴 타고 익스트 베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여러가지 비율상으로 안 좋아요. 익스텐션 빨로 좀 버티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위가 좋지는 않은 모습이다. 다만 이 친구는 본래 잘 안 주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페스티벌 구속도 꽤나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지탱은 하고 있어. 만약에 이 친구가 구속까지, 그 구위 같은 것까지 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최고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일단 길버트는 칭찬할 여지가 꽤나 있는 투수기는 해요. 좀 그 공의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피홈런도 꽤나 많고, 지난 2시즌 동안 20피홈런, 29피홈런 이런 식으로 190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오히려 피홈런이 늘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190이닝 동안 본래 또 36개밖에 안 줬었고 작년에는, 이런 정도로 시애틀은 선발 투수들이 제구력이 괜찮아요. 이런 얘기도 해볼만 하고. 헌터 그린, 자 뭐 헌터 그린 유명하죠. 헌터 그린도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길버트는 이런 익스텐션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헌터 그린은 익스텐션 같은 건 별로지만은 구위가 아주 알차죠. 일단 패스트볼 구속이 98.5마일, 상위 한 3% 수준이고 폭발적인 구위를 가지고 있다. 이 친구는 한 경기에서 100마일대 패스트볼을 40개까지도 뿌릴 수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투수고, 다만 이 친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단조로운 거. 보시다시피 패스트볼 구사율이 거의 50%, 슬라이더가 40% 이런 식으로 사실상 투피치 투수예요. 투피치 투수. 그래서 일단 단조로운 투구 내용이라든지 볼 배합 같은 게 아쉽다는 거고, 피홈런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아주 압도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요, 이런 배럴 타구,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것들을 그냥 피지컬로 그냥 깔아뭉갠 수준이야. 그래서 올 시즌에는 굉장히 여러 지표들이 좋게 찍히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는 배럴 타구 양산 비율이라든지 상대 타자가 헌터 그린에 공을 쳤을 때 그런 타구 속도 같은 것들도 억제가 잘 되고, 그만큼 하드 히트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헌터 그린이 저는 앞으로 한 번쯤은 고점을 찍을만 하다. 근데 점점 그 고점에 가까워지는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직전 경기 때 6이닝 6실점 2피 홈런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했어. 아까 어떤 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헌터 그린은 저점이 굉장히 낮아서 그렇지 고점은 높다. 작년 시즌 초반에도 헌터 시즌 초중반 그때도 부상당하기 전까지 헌터 그린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알려서 그렇지 잘하는 투수입니다, 제가 봐도. 글쎄, 내일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양팀 투수들 다 나쁘지 않은 선발 투수들이고, 양 선수들의 일단 평균적인 활약을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레벨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빠따를 봐야 되는데, 신시내티는 빠따 6등, 시애틀은 26등 정도다. 그리고 시애틀은 또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이런 것들 하면은 오피스가 더 안 좋게 찍히죠. 시애틀이 지금 빠따 거의 꼴찌급이라는 건데, 불펜 망울, 불펜 같은 부분들은 시애틀 쪽이 조금 더 믿을만한 여지가 많고, 어제도 시애틀 선수들이 많이 안 던졌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되게 어려운데요. 길버트가 과연 신시내티를 얼마나 막아주냐인 것 같아. 되게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래 언더 같은 거 보려고 했으나 언더 기준점이 7.5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뭐 시무룩하죠. 그래서 이 경기도 준비는 했지만은 지표 같은 거 보실 분만 보시고, 저는 그냥 한번 시애틀 쪽 보고 싶기는 한데 믿을만 하진 않아. 그냥 저는 만약에 간다면은 언더 승부가 될 것 같고, 그런 언더 게임이라면은 시애틀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뉴올 대 레이커스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직전 경기 때 맞붙었던 팀들이죠.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맞붙었던 애들인데, 그 경기에서는 레이커스가 쉽게 이 뉴올을 제압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그렇고, 뉴올리언스가 별로 힘을 못 썼어요. 특히나 자이언이, 르브론이 이렇게 좀 맞대응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했다. 그리고 이날 발렌슈나스도 앤서니 데이비스한테 할 게 없다 보니까
7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이런 높이상의 우위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가져가지 못했고, 저는 내일 뉴올리언스가 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3점이 이빨이 터져야 된다. 그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전 경기 때는 뉴올리언스의 3점이 40% 나쁘지 않게 터졌지만은 그냥 레이커스한테 크게 밀렸었다.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스한테 골밑을 제압을 했습니다. 레이커스의 이런 그 총 야투율은 55.2%, 3점슛은 37.9%였는데 야투율이 55.2%였다. 이거는 레이커스가 말 그대로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 이런 친구들이 골밑 공략을 상당히 잘했다는 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뉴올리언스가 지금 발렌슈나스도 7분밖에 이용을 안 했고 수비적으로 할 게 없다 보니까 자이언 물론 몸은 땡땡하지만은 블락샷 능력이라든지 골밑 수비 이런 것들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성면에서 레이커스가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 여기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거 봤을 때는 특히 레이커스 쪽이 전보다는 공격이 조금 이제 그 3점 같은 거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졌고, 뉴올리언스 3점 같은 거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냥 직전 경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전 경기 때 잉그램이 한 20분밖에 안 뛰긴 했어. 그런 건 있는데 또 잉그램이 레이커스 상대로 원래 날아다니는 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글쎄 내일은 잉그램이 좀 매직을 보여줘야 된다. 직전 경기 때는 23분 13득점에 그쳤고 맥컬럼도 꽤나 잘하긴 했어요. 25득점을 넣어줬는데 자이언이 일단은 막히는 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자랑하는 벤치 군단들 레넨주도 부상이 있었고요. 알바라도나 트머삼 이런 친구들이 썩 아주 막 못하진 않았지만은 레이커스의 이런 벤치 타임을 압도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저는 그냥 레이커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나는 직전 경기가 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로 레이커스가 뉴올에 비해서 상성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오버는 저는 223.5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얘네 둘이 레이커스는 오바팀, 뉴올리언스는 언더팀에 속하는데 최근 경기도 보면 레이커스는 평균적으로 9경기 동안 한 232점, 뉴올리언스 경기는 한 227점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갖고 지표로 보면 오바야. 그리고 직전 경기도 얘네들 둘이 붙어가지고 점수가 132점 이렇게 232점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오바보실 분들은 오바보셔도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가면은 여러가지 콜들도 빡빡해지고 경기가 언더 게임이 좀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언더오버는 선택해서 하세요. 저는 뭐 지표상으로 오바가 좋아 보이나 추천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레이커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대 골든스테이트. 자, 여기는 내용상으로 최근 경기 내용상으로는 골스가 세크라멘토보다는 나아 보여요. 아무래도 근데 골스는 최근 유타를 마지막으로 상대를 했고 세크라멘토도 포틀랜드를 상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뻥튀기가 돼 있는 건 있어요. 스탯상으로. 그런 거는 생각해 주시고, 그래갖고 세크라멘토가 최근 9경기 동안 실점을 리그에서 가장 적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이죠. 세크라멘토 수비가 아주 일치월장했다는 거. 작년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골스랑 세크라멘토가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나? 거기서 만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세크라멘토는 그 당시에 훌륭한 오바팀이고 엄청난 공격팀에 속했다. 골스는 좀 밸런스가 있는 편에 속했고 근데 점수는 좀 많이 나는 편이었었고, 근데 얘네들 맞대결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얘네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을 때 4월쯤에 맞붙었을 때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4대3인가 4대2까지 시리즈가 되게 길게 해졌는데 오바 게임이 한 3경기, 언더 게임이 한 4경기? 그 정도 되거든요. 내일 223.5라고 좀 애매한데, 그래갖고 언더오버 살피기가 애매하다. 다만 작년보다 세크라멘토는 훨씬 더 언더 쪽으로 가더라. 시즌 막바지에는 특히 이 허더나 몽크가 아웃이 됐고 그 자리를 키온 앨리스가 채우고 있고요. 세크라멘토는 지금 7인 로테이션, 선발 5명에다가 벤치에서 트레이 라이스나 그 이제 다비온 미첼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 운영 폭도 좁은 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올 시즌 맞대결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최근 폼이라든지 골스는 지금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세크라멘토는 엄밀히 말하면 수비는 잘 됐는데 공격은 안 되는 편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골스를 좀 더 좋게 보긴 하네. 이 경기가 뭐 세크라멘토 홈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스 쪽을 좋게 봅니다. 이 경기는요. 올 시즌 맞대결은 2대2. 근데 경기들이 전부 다 오래전이야. 한 3달 전쯤이라 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양팀 색깔도 많이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스 쪽 좋게 보고 언더로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두 경기 다 223.5 되게 낮은 편이어가지고요. 플레이오프의 그런 특이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구나 이 경기는 단판 멸망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진 팀은 그 아예 아웃이 된다. 9등 10등 대결을 해서 여기서 진 팀은 아웃이 되고 이긴 팀은 아까 봤던 뉴올리언스 레이커스 패자랑 붙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처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더오버는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일단 저는 골스의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먼저 돌문 대 꼬마입니다. 첫 경기를 꼬마가 홈에서 돌문 상대로 좀 편안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스코어는 2대1이었습니다만은 경기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좀 꼬마가 편하게 가는 경기이긴 했었다. 저는 이 경기 다 봤었거든요. 그날 이거도 틀어놓고 그 바르셀로나 대 PSG도 틀어놨는데 이 경기는 스코어에 비해서는 홈 꼬마가 쉽게 갔던 경기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돌문의 홈이라는 거. 이게 꼬마는 홈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고 돌문도요. 얘네들이 챔피언스리그 홈이랑 원정은 좀 제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이게 홈전적이고 최근 뭐 이런 기간 동안 꽤나 긴 기간 동안 홈에서 패배한 바가 없는 돌문이다. 뭐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지그날 이두나 파크 8만 관중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고 어쨌든 돌문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다는 점. 최근에 원정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꼬마 원정에서 패배를 했었고 올 시즌에도 일단 홈 돌문은 최근 몇 년 동안 무패 중이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승부 아니면 언더다. 자, 보면 돌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돌문에 대한 인상은 되게 빠른 축구를 하고 뭐 역습 위주의 강한 압박 구사하는 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 감안을 해도 이렇게 홈에서는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입니다. 그냥 저는 그런 거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꼬마는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꼬마는 저는 멤버도 너무 괜찮고 홈에서 경기력 보면은 야 진짜 축구 잘한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도 겁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새끼들 원정 가면은 그야말로 바보가 되거든요. 나도 그걸 진짜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홈발? 리버풀은 사실 원정 가도 어느 정도는 치잖아요. 어느 정도 잘하고 홈에서는 무적급인데 꼬마는 원정에서는 좀 못해. 근데 홈에서는 또 잘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할 것 같아요. 돌문도 어느 정도는 홈발을 받는 팀이고 꼬마는 원정으로 가면은 바보가 돼버린 팀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무승부 내지 언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PSG는 그 전에 이거는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 이게 물론 스코어도 바르시아가 2대3으로 승리를 했었죠. 이날 바르시아가 스코어도 2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경기 내용이 저는 PSG보다 바르시아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르시아가 지금 잠깐 보다시피 이렇게 최근에 전적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PSG도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꺾였죠. 일단 PSG 최근에 바르셀로나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런 기나긴 무패 행진이 끊겼다. 거의 한 24경기인가? 그 정도로 무패 행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 무패 행진이 바르셀로나한테 잡히면서 홈에서 끊겼습니다. 반면에 바르시아는 어떠냐? 최근에 너무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한창 안 좋았던 시기에 바르셀로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뭔가 좀 두드러지는 게 없죠. 패배도 덜어 있고 막 이러다가 뭐 지로나한테 정리도 당하고 뭐 빌바오한테도 지고 레알한테 또 대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르시아가 잘 안 굴러가다가 최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맨날 뭐 원래 잘하던 애들에다가 2007년생 듀오 라민 야말이나 그 쿠바르시 센터백이랑 이제 사이드 윙자원 여기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다. 물론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해야 되고 언제 또 이렇게 마태기가 갈지 모르는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 세르맹전에서도 좋은 드리블링 같은 거 많이 보여줬었죠. 무튼 요즘 바르셀로나는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만하고 단순히 지난 경기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도 그렇고 더구나 오늘 또 홈이잖아요. 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확실히 PSG보다는 바르셀로나를 볼만한 요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 배당이 2배가 넘어요. 저는 그 정도 배당이면 바르셀로나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뭐 축구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